네, 두 분과 함께합니다. 대검 감찰부장을 지냈던 한동수 변호사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네, 지난주는 평화였고 이번은 민족의 화해.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한겨레 이춘재 논설위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일주일 잘 보내셨죠? 네. 네, 건강 좀 무더위가 어제는 좀 그래도 비가 내렸고 약간 꺾이긴 했던데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농작물에 그래도 약간 해가 된 것 같습니다. 예, 휴가들 좀 가셔야죠, 두 분도. 가야죠. 계획은 세우신 거죠? 휴가 계획은? 네. 네. 한동수 변호사님의 휴가 계획을 저는 이미 파악하고 있고 아, 그러세요. 비밀이고 비밀입니다. 네. 비밀이고 지금 밝힐 수 없고. 근데 비밀 얘기했으니까 한동수 변호사님이 비밀에 해당이 되는 따끈따끈한 정보를 입수하셨다는 첩보를 제가 입수를 했는데 네. 뭐 어떤 얘기입니까 이게? 네, 얼마 전에 제가 뭐 맥주 한 잔에서 대리운전을 해서 이제 이동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그 기사님이 이런 사례들을 이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어떤 사료? 그러니까 그 2월 29일 날 올해 2월 29일 날 그 저녁 8시에 예. 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덕수 당시 이제 탄핵 심판 계류 중이었죠. 네. 한덕수와 그 정당의 쌍권이 만났다. 권영세, 권성동? 네. 세 사람이 만났다고요? 네, 거기서? 네. 봤대요, 직접? 네. 직접 이제 콜을 해서 대기 중에 목격하였다라고 하시면서 그때 이제 그분의 생각은 그때부터 대통령 뭐 후보 이런 이야기들이 정당과 올라갔었나라는 생각이 하나 들었고요. 그러니까 하여간 세 사람이 그럼 호텔 앞에 서 있는 걸 직접 봤다는 얘기가 되네요. 네. 직접 저녁 8시로 분명하게 또 기억하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리고 예. 또 하나는 여러 말씀들을 하셨는데 또 그 중에 또 한 거는 그 작년 그 비상 12.3 불법 계엄 한두 달 전에 네. 태릉시시에서 어떤 군 장성이 전화 통화상 김병주 의원한테 들켰나 이런 말씀을 들었다. 그럼 전화 통화상으로 이제 그 장면이 그려지는데 군 장성이 누군가하고 통화를 했는데 네. 통화 내용이 김병주한테 들켰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 들킨 것 같다. 뭐 이렇게 해서 그러면 그 당시도 역시 그 비상계엄이 상당 부분 미리 준비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세상의 진실들을 많이 공익제보들이 비밀이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서 각 특검 팀에서도 활발한 공익제보 이런 잠깐만요. 혹시 창구를 열어놓은 거 좋을 것 같습니다. 대리 기사님 저기 연락처 지금도 갖고 계세요? 네, 확인하자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요? 네. 방송 끝나고 가지 마시고 저희하고 그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고. 내란 특검에서 출석해서 참고인 조사를 하시면 딱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아주 네. 중요한 제보자이신 것 같은데. 네, 근데 공익 제보자에 대한 그렇죠. 뭐 신원은 확실하고 제가 보기에는 신빙성이 굉장히 높은 진술로는 제가 보였습니다. 대리 기사님도 한 변호사님 알아보고 지금 그런 얘기했을 거 아니겠어요? 표현은 안 하시더라고요. 뭐 워낙 유명하신 분이라 그러니까. 알아보고 그 얘기를 했겠죠. 네. 예. 뭐 여러 가지 변호사님들한테 뭐- 그런 얘기 안 할 텐데. 네. 그래요? 네. 그런 그런 얘기도 있는데 나중에 무슨 뭐 국회의원이 되거나 정치를 하시면 또 이런저런 대목도 한번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표현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제가 뭐 뭐라고? 네. 알고 얘기를 해준 거죠, 그러니까. 그런가요? 그럼요. 그러면 저의 임무를 마쳤습니다. 네. 저희한테 연락처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뭐 이제 쌍권 뭐 인적 쇄신하면서 쌍권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요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사를 안 받고 버티고 있습니다. 참. 방 안에서 버티고 있는데 네. 변호사님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네, 이제 법적인 의미는 법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한 두 가지 생각들이 더 떠오르더라고요. 법적인 의무는 그 대법원 이제 결정에도 2013년도 결정에 구속영장의 효력에 따라서 구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임의 수사니까 그 조사실 앞에서 뭐 진술 거부권은 고지하고 진술은 거부할 수 있죠. 다만 이제 그와 관련돼 생각하면 옛날 그 골석 재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민주 이제 학생 등 뭐 노동자들 민주투사들이 출정을 거부할 때 현저히 곤란할 때는 골석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무슨 나체 상태로 되거나 아니면 창살을 매달려서 아주 완강하게 출정을 거부할 때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구인의 어떤 한계, 강제력 행사의 한계는 있을 겁니다. 다만 뭐 예를 들어서
사수라고 하나요? 일본식 용어로는 소지 이런 사람들이 가서 출석하실래요? 내지 아주 그런 아주 소극적인 것들이 아니고 구치소자 항쟁이 아주 강제적인 그 조사실로 인체할 의무가 있으니까 강제적인 그 실력 행사와 이런 부분들은 좀 필요하겠죠. 네. 그 한계 부분들은 좀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되고 이건 법적인 의무이고요. 또 저는 이것들이 이제 땡깡을 부리다라는 표현들을 좀 하시더라고요. 예. 땡깡을 놓다. 근데 이거는 근데 일본 말이에요. 생떼 쓰고 있다 이 네, 정도. 생떼 쓰다, 네. 생떼를 놓다 뭐 이런 말이고 그럼 생떼 부리는 어린아이는 들고서 착 이동시키잖아요. 뭐 그런 생각도 나긴 하는데 저는 여기 이 건진법사 법당 역삼동 법당에 그 특검팀이 압수해 가니까 그 아마테라스 오카미라는 그 형태의 그 불상 그 네. 옆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게 1925년 일본 총독부가 남산에 조선신궁을 세웠어요. 네, 맞아요. 거기에 그 아마테라스 오카미는 저기 일본 천황의 조상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검찰에는 일본식 용어가 많이 쓰이거든요. 이거 소환도 사실은 법적인 형사소송법상 근거는 없고요. 검찰 수사기관은 출석 요구를 하고 법원만 소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일본 식민지 검찰이 근거 없이 법적인 근거 없이 소환이라는 말을 쓴데 역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생각나 코바나 코바나 컨텐츠의 코바나는 본인은 뭐 하와이의 뭐 코나하고 뭐 쿠바의 아바나라를 두 단어를 그 합친 조어라고 표현하는데 그거보다는 일본의 종교 의식에 나타난 향화 뭐 설화가 육기바나잖아요. 향화 코바나처럼 그 어떤 재물을 뜻하거든요. 그런 용어 내지는 그 일본 말일 수도 있다. 네, 코바나가. 네. 그리고 그 영덕 대계에서 그 대석이라고 큰돌이라고 이렇게 했던 기억을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대석이기 때문에 그 일본식 읽으면 오이시입니다. 그래서 성적인 비하 표현으로 이제 그 맛있다 이런 뜻으로 사용한 것은 아니까 그거는 개사과라는 그런 언어 유의득 것들을 연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그래서 왜 일본의 어떤 윤석열 정부가 어떤 친일을 넘어서 때로는 굴욕적인 이런 외교까지 하는가에 대한 우려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기억하시죠? 왜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다. 김태호 안보실장이 그 차장이 했던 이야기. 중일마. 네. 그리고 또 우리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일본 종교 의식이 또 있었던 거라든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소극적인 대처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또 전범기업인 뭐 신일본 제철의 강제징용 피해 손해값 상금 일본이 아닌 우리나라 기업들 제3자 변제하는 거라든가 이런 맥락들이 뭐 영화 곡성 파묘 또 최근에 그 김규리 배우가 그 주연한 영화 신명 이런 것들 속에서 일본 무속이 어떤 정책과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는 합리적인 의심에 일각의 시각도 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금 구치소에서 버티는 행태가 예전에 그 전두환 전 대통령 스타일하고 좀 비슷하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법조인 중에서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도 구치소에 들어가서 그 전에 이미 뭐 소환 조사 다 거부하고 이제 고향 내려갔다가 압송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구속 영장이 이제 구속이 되고 나서 그 당시에는 이제 검찰청으로 오라고 하지 않고 아예 수사팀이 이제 갔어요? 처음부터 방문 조사를 한 거죠. 출석 그쪽으로 가서 이제 수사를 하려고 했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협조적이지 않았대요. 전두환 전 대통령도.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윤석열처럼 뭐 지금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되게 덥다. 무슨 뭐 밥맛이 없어서 뭐 제대로 못 먹어서 몸이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전두환 전 대통령도 그때 이제 안양교도소에 있었거든요. 근데 노태우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있었고 그 당시에 서울구치소가 비교적 좀 새 건물이었고 안양교도소는 되게 옛날 건물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아마 그때 겨울이었으니까 이게 아마 난방이 제대로 안 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검사들이 가서 조사하려고 하면은 그렇게 푸념을 많이 했대요. 전두환 대통령이 춥다고. 이 추우니까 좀 어떻게 해결이 안 되냐고 그렇게 그렇군요. 했다는데 그래서 그 지금 윤석열 저렇게 버티는 그런 스타일들이 전두환을 좀
닮았다. 근데 전두환 전 대통령은 그래도 조사는 성실히 받았답니다. 아니 그러니까 검사들이 나가면 많이 닮았죠. 군사 반란 일으킨 거랑 내란 일으킨 거 네, 똑같죠. 뭐 근본적으로는 사실. 그렇고. 예, 그래서 저는 뭐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의 그런 회피 행위, 그 비겁함 또 한편으로 그 머리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가 그 채널A 검언유착 사건에서 그 대면 보고하고 그때 그 감찰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휴가를 내고 저를 만나지 않더라고요. 내려가면 저를 회피하고 뭐 문자로 보고하라는 등 또 그런 회피 기제들이 제가 또 느끼고요. 예. 그것들이 이제 그때 장면들이 떠오르더라고요. 기억들이 연상되고 그 사람이 좀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되더라고요. 네. 또 이문정 검사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직무대리 발령을 그 이제 검찰총장의 권한이어서 직무대리 발령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 한명숙 전 총리 위중교사 사건에서 경우에 따라 수사로 전환할 수 있으니까 그 주인 검사의 직무대리 발령이 필요하다라고 뭐 수차례해서 지금 계시냐, 지금 접견 이제 보고 가능하냐라고 그러면 계속 회피를 하더라고요. 대검 차장을 만나라. 그래서 제가 직접 또 내려갔어요. 안에 계시는데 내가 지금 다시 내 밖에서 기다리니까 만날 수 있냐라고 부속실 이제 그 참여관한테 얘기하면 들어가더니 안 만나겠다라고 해서 뭐 그런 경우라든가 그래서 직접 이런 내용이다라고 제가 쪽지도 넣어놓고 또 이런 아주 회피 기자들을 제가 많이 목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불리하고, 회식도 좀 네. 만나려고 안 하고 회의도 없애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곤란하거나 불리하고 그러면 아예 면담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래서 뭐 이제 참사 유가족들 만나는 것도 기피하고. 그러니까 대통령 재임 시절에 그 얘기 많이 있었거든요. 자신한테 불리하고 또 불편한 사람들은 안 만나려고 한다. 잘 안 만나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연장선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과거에 뭐 유학이 성장기에 와서도 많이 생각은 되는데 그 부분 생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 내란 특검이 오늘 오후 2시에 3차 강제 구인을 시도를 한다고 하는데 네. 뭘 상황이 달라질 것 같지는 않고 네. 솔직히. 네. 근데 이게 내란 특검으로 한정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김건희 특검이나 최상병 그렇죠. 특검에서도 조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계속 일관되게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좀 봐야 봐야죠.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이러면 수사의 차질은 없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일단 진술 거부권이 있으니까요. 일단 다른 관련 증거에 비해서 지금 이제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그 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로 이제 기소할 예정이라는 그렇죠. 그런 검토 중이라는 얘기도 되어 있습니다. 특별하게 뭐 구체적인 대면 조사가 없다 하더라도 뭐 공소 제기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뭐 김건희 특검이라든가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피의자 로 또 내지는 참고인으로 진술 거부할지는 또 그때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긴 합니다. 네. 어제 그 내란 특검 쪽에서 나오는 얘기가 어제 이제 박지영 특검보가 한 얘기가 이제 그런 얘기 있었죠. 우리가 조사 없이 기소할 수 있는 것도 검토해 보겠다. 그러니까 그 말은 상당히 그 조사가 돼 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소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전직 대통령 중에서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도 조사를 거부했었죠. 네. 예. 근데 뭐 유죄 나오는데 별 문제 없었어요. 없습니다. 예. 그리고 또 공판 중심주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당시에 법정에서 뭐 임의적인 절차이긴 하지만 피고인 신문도 가능하고 또 직접 증인 신문도 가능하기 때문에 마치 막 그 검찰이 모든 것을 다 판단하는 것처럼 유무죄 판단 기관인 것처럼 뭐 증거를 막 수없이 한다고 해서 타당하지 않을 수가 있어서 그러니까 여론전으로서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저렇게 거부하는 게, 그러니까 저걸 그냥 변호 전략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간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론적으로 되게 불리한데. 감정이 많이 섞여 있는 거잖아요. 지금 단계는 이제 그런 단계인 거예요. 감정이 섞여 있고 그 속에서 이제 많은 잔머리 같은 이런 생각도 많이 같이 근데 섞여 있습니다. 이거 하나 좀 그렇게 확인할 게 있는 게 이제 그 어제 특검 쪽에서는 그래서 이제 서울 구치소 측에 왜 그러니까 그 제대로 데려오지 못하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서울 구치소 쪽에서는 뭐 이게 물리력 행사를 못한다, 뭐 규정이 그렇게 돼 있다, 또 이런 설명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게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지금? 그 일단 강제적으로 조사실로 그 인체할 수 있는 구속영장 효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집행기관인 구치소장은 그 교도관을 통해서 그러한 행위들을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에서 그 임명된 구치소장이라고 인사 발령된 구치소장이라고 해서 이런 소극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 가지 뭐 예를 들어서 멱살 잡아 끌어내는 이런 거 말고 네네. 교도관들이 둘이 들어가서 문 따고 들어가서 양쪽에 팔을 잡고 네네. 갑시다. 네.
그러니까 이 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죠. 사회 통념상의 의미에서 비추어서 어떤 강제력의 행사는 가능합니다. 아, 그렇게 그래요? 해야 됩니다. 네. 근데 그러면 그걸 일부러 안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예, 되는 거예요? 구치소장의 어떤 상당한 재량적인 또 의무를 그 소극적으로 지금 대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또 것 같습니다. 어떤 보도를 보면 규정상 또 물리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또 이런 보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확인차 한번 여쭤봤던 거고요. 물론 뭐 사형 확정된 집행되는 사람처럼 형이 확정된 사람처럼 강제적으로 막 끌어내고 그렇죠. 이러지는 못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무죄 추정이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그 강제적인 조사실로의 인치 의무가 있으니까 네. 권한이 있으니까 네. 그 부분은 행사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강제 구인에서 이제 강제가 어디까지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있는 거죠. 네, 사회통념상 이제 상당한 수단과 알겠습니다. 방법을 통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아까 잠깐 그 대리기사의 제보 내용에는 김병주 의원 이름도 나오는데 네. 김병주 의원이 그 어제 그제 이틀간 저희 인터뷰를 통해서 무인기 관련 의혹을 계속 제기를 하셨어요. 네. 그리고 그냥 김용대 드론 작전 사령관도 보니까 세 차례에 걸쳐서 보냈다라는 것은 인정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외환죄 일단 지금 적용은 이적죄 일반 이적죄 이걸로 적용했다는데 입증하는데 상당 부분은 어떤 이게 도움이 된다고 봐도 되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반 이적죄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일단은 그 거의 확실시 왜냐하면 그 비행 경로라든가 여러 가지 군사상 비밀 정보들이 이제 노출이 됐으니까요. 네. 이런 측면의 일반 이적죄 부분은 범죄가 성립되는데 특별한 법리상 증거상 지장은 없을 것으로 보고 그에 따라 그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과거에 이제 일반 이적죄는 과거 이제 대법원의 그 판례에 간첩죄로 기소하다가 그 직접적인 간첩 활동 인정이 안 되면 또 일반 이적죄로 공장 변경하기도 하거든요. 굉장히 포괄적인 조항이기 때문에. 근데 이 비상 12.3 불법계엄, 비상계엄은 왜 했을까? 그 사초를 쓰는 심정으로 하신다고 하였잖아요. 그리고 검찰은 판단기관이 아니고요. 사법기관이 아니고 소추기관입니다. 지금 외환 관련해서는 외국과 통모하여라는 측면에서 이제 전통적인 견해에 따라서 외국으로 볼 수 없다. 반국가 단체다. 내진 뭐 적국이다. 이런 해석에 따라서 외환죄 부분들을 그쪽으로 의율하지 않고 현재 단계에서 일반 이적죄를 압수수색 영장에 그 죄명으로 기재한 것 같은데요. 이 내란의 비상계엄 그 내란의 그 동기의 부분에서는 그 전쟁이 나도 할 수 없다. 국지전이 일어나도 할 수 없다.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비상계엄의 동기와 사건의 총체적 진실을 아는데 꼭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외환 유치죄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법리 구성을 해서 그 공소 제기 내지는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사견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내란 특검에서도 그 부분을 검토하는 것 같아요. 지금 네. 뭐냐면 이 지금 외환 유치죄에 대한 그 대법 판례가 없기 때문에 판례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적용하는 게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내부 검토가 있었는데 네. 내부적으로 나오는 얘기는 지금 그게 있었대요. 그러니까 당시 외환 유치죄의 그 입법 상황, 그러니까 입법 취지가 뭐였느냐. 판례가 없을 때는 이제 이 법을 만들 때의 취지 논의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953년인가 그때 이제 국회에서 논의했던 과정들 그때 회의록 같은 걸 보면서 예, 그때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이게 과연 그 통모 없이 단독 결정으로 만약에 이런 일을 했을 경우에는 예. 처벌을 해야 꼭 그 처벌 안 할 수 있는 거냐. 근데 왜냐하면 통모에서 외환유치죄를 하게 되면 이거는 사형밖에 없는데 네. 만약에 단독으로 했을 경우에는 뭐 사형까지는 힘들다면 무기징역형을 넣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논의가 있었대요. 그런데 그 내용들을 특검 쪽에서 상당히 지금 그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오늘 네, 다만 이제 그렇죠. 보면 이제 통모하여 부분들은 이제 명시적으로 이제 구성 요건에 돼 있으니까 네. 죄형 법정지 원칙상 그 부분을 뭐 실행위까지 부분은 예비 의무라든가 미수 쪽으로 가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그 부분까지 극복하면서 기술하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 외국에 관한 해석들은 이제 뭐 제가 이제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하면서 그 대법원 판례 형성 과정들을 이제 직접 참여하기도 하고 초안 형태로 네. 했기
있기 때문에 그 헌법상 영토 조항 등 이런 각종 해석 문제에 대해서는 유엔의 국제법이라든가 전체적으로 고찰을 하면 예. 그 어떤 그 재정 취지 같은 것들 그 연역들을 다 고려해 보면 또 실질적인 위험성 부분들 고려하면 얼마든지 외환유 지체 의율도 가능하다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어제 그 보도 보셨어요? 그 김용대 드론 작전 사령관 변호인 그 주장이 나왔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북한은 헌법상 적국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주장을 했을까를 보니까 이제 일반 이적제 적용에 있어서도 이적이면 적을 이롭게 해야 되는데 네. 헌법상 적국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 이게? 피해 가려고 하는 얘기 같은데 보니까 그게 성립된 네. 얘기인가요, 근데? 다툼이 좀 있겠죠. 근데 그런 부분은 그 말이 그건 이제 그 일반 이적제에 대해서 반국가 단체 뭐 이런 부분은 판례가 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뭐 배척될 그 주장인 것 같습니다. 별로 안 받아들여질 네, 거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근데 기존 이제 본의에 따르더라도 어제 그 김용대 사령관 쪽 얘기 중에 이제 또 이제 어제 보니까 그 몇몇 보수 언론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통상적인 드론 작전이었다, 그 일환이었다 맞아요. 이런 네.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네. 이게 그 북한의 이른바 그 용산에 무인기 보냈던 거 그런 행위들에 대한 또는 이제 오물풍선 보냈던 거에 대한 뭐 어떤 대응 조치 작전이었다. 근데 이게 무슨 외환 유치냐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데 특검이 지금 의심하고 있는 거는 이 작년에 그 보냈던 그 드론 그 평양에 드론 보냈던 그 작전 자체가 통상적인 작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의심이 아니, 시점 일단 그렇고. 그죠? 아니 그리고 네. 어제 김병주 의원이 이제 그 증거 인멸 의혹을 많이 제기를 했거든요. 통상적인 작전이면 부대명을 바꾸고 그렇죠. 관련자들을 전출을 시키고 뭐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죠. 예. 데이터를 덮어쓰기라고 그럴 네. 이유가 없는 거죠. 맞습니다. 그 김병주 의원과 박선원 의원이 그 내란 외환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또 김민석 그 총리뿐만 아니라 특히 그 두 분은 외환에 관한 제에서 가장 많은 진실과 그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는 분으로 네. 보입니다. 그럼 알겠습니다. 네, 특검팀에서 아마 참고인 진술 기회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김건희 특검으로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건을 지금 그 수사를 하고 있는데 가장 눈여겨보는 게 있습니까? 혹시 두 분은? 저는 그 예화랑 부분하고 삼부 토건에 하는 것이 좀 눈에 그 네. 들어오더라고요. 상당히 깊게 보고 계시구나. 어떤 그 점에서 그렇게 보세요? 그 예화랑 부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화랑 건물 그 빌려줬다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그 무등록 이제 선거사무소 개설도 하고 그 대선 선거와 관련돼 있고 네. 또 정상명 그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그 주례를 했던 전 총장이 관련돼 있고 또 여러 가지 모 조각가의 그 미술품 관련한 또 다른 세상이 있는데 일반 국민들은 미처 아직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부분인데요. 그 미술품 거래와 관련된 여러 가지 비자금 등의 이런 의혹들 기본적으로 돈줄을 보고 계시구나. 돈의 흐름들을 보고 계시고 있으시구나. 그래서 이 그런 어떤 생각 저도 이제 언젠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그 예화랑 부분들은 이제 폐사가 됐죠. 건축상까지 수상한 좋은 건축물인데 재건축 들어간다고. 네, 르네상스 호텔이 뭐 사로 없어지는 것처럼 여러 가지 많은 그 기간의 어떤 흔적이 남아 있는 물적인 시설들을 폐쇄하고 해체하는 그런 과정들이 쭉 이어지잖아요. 네. 뭐 그런 측면에 상당히 깊게 보고 계시구나. 돈의 흐름들을 보고 계시구나. 이 선거 과정도 보고 계시구나. 이래서 일단은 그 12월 초순까지 김건희 특검의 기간이잖아요. 그렇죠. 국민들은 이제 불안하시니까 빨리 그 주모자인 그 김건희에 대한 구속 수감을 원하시긴 하는데 또 그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조사가 안 된 부분이 많아서 신천지 같은 부분이 많아서 상당히 그 박영 검사와 그 채용된 수사관들이 네. 상당히 열심히 찾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네. 돈의 흐름을 쫓고 있다. 우리 저는 집사 게이트 네. 예, 특히 이제 그 카카오를 비롯한 이른바 멀쩡한 기업들이 이 부실에 가까운 IMS 모빌리티라는 이상한 기업에 투자한 거 말이죠. 180억. 예. 카카오톡은 그 당시에 30억 넘게 투자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뭐 잘 아시다시피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카카오가 상당히 그 곤혹을 치른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처음에 시작이 이제 뭐 물론 이제 카카오가 여러 가지 좀 그 안 좋은 그런 행태들을 많이 했죠. 뭐 골목 상권 죽이는 행태들 이런 여론도 안 좋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윤석열의 신복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이복현 금감원장
여기서 아예 그냥 카카오를 대놓고 그냥 여러 가지 조사도 하고 여러 김범수 가지 회장 시작했는데 그때 기소가 됐던가요? 김범수 회장? 나중에 그 SM 맞아요. SM 인수 과정에서 이제 주가 조작 거기에 연루돼 가지고 구속이 됐었죠. 지금 기소 재판 받고 있는 중인데 그래서 지금 그 카카오가 이 그 김범수 회장이 어떤 식으로든 그 윤석열 김건희 부부하고 좀 연결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대요. 카카오 쪽에서. 그래서 아 그래요? 그런 예. 얘기가 들려요? 예. 그 당시에 이제 그 당시 취재하는 기자들 사이에서 뭐 이미 널리 알려진 얘기인데 그 카카오 쪽에 이제 그 대관을 담당하는 그런 예. 홍보 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예. 대관이 우리가 좀 소홀하다. 이제 예. 여기서 대관이 이렇게 저기 그 장소 빌리는 의미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대관 업무는 이제 관을 상대로 예, 하는 로비죠 일종의 그리고 입법 로비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실에 대한 어떤 연결고리를 좀 만들려고 그래서 뭐 용산 담당하는 대관팀을 만들었다 이런 소문까지 있었죠. 그때. 그랬어요? 예, 그래서 고위 임원도 그 무렵에 이제 갈려요. 그러니까 고위 임원을 맡았던 사람이 그거 예. 반대했다가 이제 잘렸다는 얘기도 있었고 예. 카카오 쪽에서 상당히 이제 그 윤석열 김건희 쪽에 라인을 대려고 노력을 많이 한 시점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이 투자가 이루어졌다는 게 지금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저 특검에서는. 그래서 내일 이제 불렀는데 그 조현상. 네, 조현상 회장하고 지금 김범수 회장하고 근데 조현상 회장은 지금 베트남 공교롭게도 베트남 출장 가 있고 그래서 못 나오겠다 지금 그러고 있고 카카오톡의 김범수 회장은 지금 좀 아프다. 네, 그렇게 핑계를 댄다는데 카카오 김범수 회장은 그 지난번에 이제 구속됐다가 아까 그 SM 그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다음에 무슨 뭐 파티까지 열었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프다는 얘기하고는 좀 거리가 먼 얘기죠. 그래서 예, 내일 아마 안 나온다고 그런 것 같던데 내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그런 보도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184억 투자를 받았는데 92억이 무슨 외부 용역비로 흘러갔다고 하는데 이게 좀 비자금 조성된 게 아니냐는 네, 의혹 제기하는 기사도 중앙일보에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행방이 묘연한 거죠. 그 돈의 행방이.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 물신주의란 말도 있듯이 돈에 대해서 아주 특별하게 끊임없는 탐욕적 욕망을 가진 사람의 그 주변에서 그 권력을 가진 사람에서 비롯된 일들이기 때문에 그 관련돼서 돈을 제공했던 분들이 가능하다면 더 많은 생각들을 하시겠지만 진실을 밝히고 수사에 협조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집사라는 그 김모 씨가 지금 외국에서 안 들어오고 있는 안 거죠.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수사가 진척이 그러니까 될까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물음표 찍는 사람들도 좀 있거든요. 그렇죠. 체포영장 청구해서 여권 무효 조치를 좀 하겠다. 네, 압박하겠다는 건데 네. 장기간 안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근데 같아요. 그 김 씨 입장에서는 어차피 특검이야 수사 기한이 있으니까 이때까지만 나 버티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그렇죠. 거 아니에요. 네. 그럴 수 있죠. 네. 의지만 있으면 체포해서 뭐 베트남에 데려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예. 네. 근데 조금 전에 변호사님 말씀 조각과 비자금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게? 아, 그건 다음 나중 기회에 어휴. 예, 상당히 이렇게 궁금증만 특정인도 잘하게 있고, 해놓고. 네. 네. 그래요? 또 여러 제보를 가지. 받으신 거. 아니, 네. 예. 그 그래요? 우연찮게 원하지 않은데도 이렇게 꼭 그러면 필요할 때마다 그것만 가지고 얘기들 저희 단독 인터뷰 한번 하실래요? 아닙니다. 제가 좀 준비를 해서 이렇게 하고요. 예. 뭐 그렇게 그런 화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니까 그러면 한 말씀 더 드리면 네. 그 코바나 콘텐츠 사무실에 많은 개 짖는 소리가 막 다수의 개 소리가 들린다. 그 무슨 여기서 개 짖는 소리라는 것은 뭔가 비유적 표현이신 것 같은데. 실제로 실제로 멍멍이. 그 개의 소리인 거죠. 네. 그 불규칙한 컹컹거리는 소리들이 예. 아주 다수의 개 소리들이 코바나 콘텐츠의 사무실에서 들리고 있는데요. 네. 그게 이제 그 과거에 그 부부에 대한 구속은 하지 않는 그 실무 관행 비슷한 것들이 있었는데요. 그때 사유는 과거의 일들은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부모님이라든가 또 자녀 부양을 위해서 네. 부부를 한꺼번에 인신을 구속하는 것은 특히 자녀를 생각하면은 이렇게 바람직하지 네네네. 않다라는 정책적인 그렇죠. 어떤 은전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뭐 부부를 구속하는 것은 뭐 타당하지 않다라는 그런 논리는 그 현재로서는 맞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그 반려견과 반려묘를 누가 이제 케어하고 살필 것이라는 여기서 문제는 있을 수 자식이라는 게 그 반려견 근데 반려묘를 이제 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개가 짖고 그 앞에 이제 그 경호원이 있을 때는 김건희 씨가 피의자
그 김건희가 그 안에 예. 존재한다는 거죠. 그런 경호원도 있고 개 짖는 소리가 들리면은 그 안에도 같이 존재한다는 얘기겠죠. 경호 대상이니까요. 좀 그 말씀 왜 하시는 네. 아, 얘기가 그런 뜻이에요? 네. 근데 제가 그걸 직접적으로 말씀드릴 걸 그랬나요? 근데 그걸 깬 게 네. 윤석열 검찰총장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죠. 그게 그렇죠. 잔인한 수사를 꽤 잔인한 많이 수사를 했었고. 했지요. 예. 수많은 그 피의자 참고인들이 목숨을 끊었죠. 더 화제가 또 연상되는 게 뭐냐면 검찰 개혁의 것들은 어떠한 관점에서 해야 되는가 방향과 속도에 관해서 많은 말씀이 있는데 네. 현재 뭐 이재명 대통령도 그 수많은 표적 수사와 압수수색을 한 피해자이긴 명백하지만 어떻게 제가 생각하면 더 큰 피해자들은 그렇죠. 예. 그 수사 과정에서 그 목숨을 끊으신 분들, 예. 죽음으로 내몰린 분들, 또 부당하게 가정이 해체되고 네. 자녀들이 갖지 말아야 될 직업을 갖는 그분들이 그 목소리 내지 그렇죠. 못하는 억눌린 고통받은 분들이 진정한 피해자가 아닐까. 그런 분들은 네. 무슨 뭐 기관 간의 이해관계 권력 배분하듯이 속도 조절해가면서 검찰의 그 네. 많은 권한들을 그대로 용납할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 뭐 검찰 개혁 얘기 나오면 지금 뭐 우리 의지를 의심하냐 지금 검찰의 최대 피해자가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검찰 수사로 피해본 분들이 많거든요. 그럼 뭐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셨잖아요. 그렇게 못 되고 아직까지도 지금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런 수사 부분, 과정에서 예. 기본적으로 정적 제거의 요소도 있지만 그분은 이제 기본적으로 권력을 있으신 분이잖아요. 예. 아주 유력한 후보자이셨고 또 변호인도 이제 다수의 변호들이 참가를 하잖아요. 네. 그런 이제 분들하고 조력을 받지 못하는 일반 힘없는 피해자들. 네,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그 검찰 제도와 그 권한 부배와 견제들을 생각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예, 듭니다. 그런 뭐, 거 좀 잘 생각해봐야 될 것 다양한 같아요. 견해와 의견들을 통해서 바른 방향으로 가겠지요. 네. 네. 맞아. 이제 최상병 특검 관련해서도 질문 하나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지금 이제 이른바 VIP 경로설에서 일단은 설은 빼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팩트가 됐죠, 이제. 경로했다라는 것은 여러 진술이 나왔으니까 나왔어요, 벌써. 교차 확인이 된 걸로 보면 되는 봐야 건데. 되는 거죠. 그러면 네. 앞으로 수사의 포인트는 뭐가 되는 걸까요? 경로의 여파가 어떤 식으로 항명 사건으로 네. 이렇게 왜곡되게 네. 나타났는가 이 경로를 찾으면 되는 거죠. 간단히 그렇죠. 얘기하면. 임성근 전 사단장을 그 애초에 기소하기로 그런 방침으로 경찰에 보내기로 했는데 네. 그게 왜 임성근 사단장이 빠졌는지 그다음에 왜 박정훈 대령을 항명죄로 수사하게 됐는지 이 과정에 대한 이제 수사가 집중이 될 텐데 결국 이것도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가 필요한 대목이죠, 사실은. 왜 그런 부분인데 뭐 그렇죠. 협조가 잘 안 되면 그렇죠.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김태효의 진술은 좀 우리가 의미 있게 봐야 되는데 이제 그런 의심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 저렇게 쉽게 특검에 가서 이른바 윤 전 대통령을 배신했을까? 순순히 불안. 예. 뭐 그게 이제 그 며칠 전에 했던 김계원 전 해병대 사령관 진술 때문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추정하는 것도 것도 있었고. 있던데. 예. 근데 이제 김태효 뭐 잘 아시다시피 김태효 저 1차장이 그 원래 그 국정농단 그 수사 예. 관련해서 기소가 된 적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것도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때 수사할 때 예. 그때 할 때 이제 직접 예. 기소를 한 거였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외교안보 실세로 복귀를 시킨 거잖아요. 근데 그 인연을 뭐 따지는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김태호 전 차장의 아버님이 또 유명한 검찰 고위 간부였거든요. 김경희 검사장이라고. 아주 그냥 그래요? 전두환 정권 때 대검 중수부장도 하시고 그래요? 어떤 그런 상당한 그 좀 힘이 있었던 그런 검찰 고위 간부였는데 그런 인연도 있고 처가는 또 뭐 기업 집안이라고 그러던데.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가 기소했던 그런 그 이른바 피고인인데 불구하고 다시 발탁해서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김태호 입장에서는 정말 대단한 어떻게 보면 대단한 은인이에요. 윤 전 대통령이.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특검에 가자마자 바로 이렇게 진술을 바꾼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이 김태호 전 실장이 아마 이 요건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내란이나 이런 과정에서도 아마 깊숙이 연루가 돼 있을 거다. 왜냐하면 그렇죠. 측근이었니까 외교안보 그렇죠. 실세였고 그렇죠. 측근이었으니까. 그래서 그렇죠. 내란 특검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그 좀 선을 그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내 역할은 뭐 이 정도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의심하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김태호 이제 모친 또 가족 형제 뭐 다 같은 성당에 다니고 있고 제가요. 그래서 또 그 과거에 무슨 독서 클럽 뭐 이런 부분도
또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주민이 생각하는 있으니까 것보다 훨씬 더 잘하시네. 긴밀한 관계이죠. 그렇긴 한데 일단은 김태호 관련 부분에서는 그 경로라는 부분들이 마치 큰 진술을 번복한 객관적인 사실이죠. 그리고 마치 이제 그 조폭들 공모 공동 정범의 법리가 이제 걔 누구 밥 잘 먹어 이 말하면 알아서 그냥 뭐 살해 또는 상해를 가잖아요. 중상해 이런 식으로 그 경로 자체가 구체적인 어떤 그 상황에 따른 어떤 지시의 의미를 갖는지 각 실행행위는 어떻게 분담돼서 처리를 했는지 이런 부분이 함께 있는 것이죠. 그거는 이제 박정훈 대령의 가장 사건을 제일 많이 알고 생각을 많이 한 사람의 진술을 통해서 그 채워지겠지요. 그렇죠. 또 이런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은 뭐 적극적인 진술을 해야 되죠. 지금 말씀드린 그 외교 안보 라인 분들을 아주 중책을 맡고 있었던 사람이니까 MB 정부 하에서도 여러 가지 뭐 중국과의 정책이라든가 이런 그쪽에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계속 쭉 이어서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 뭐 HID 관련 부분, 외교 부분, 그렇죠. 일본과의 외교 부분, 또 내란죄의 어떤 또 다른 통로, 안보실에서의 그 2차 장산하긴 하지만 HID 요원이 어떻게 파견 근무되고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됐는지 진실을 얘기할 것이 많이 남아 있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경로설을 그 전과 후가 있는데 경로설 후는 그것이 그래서 경로가 원인이 돼서 어떻게 항명 사건으로 예. 둔갑됐는가 그러니까 이걸 그거는 밝혀야 되는 거고 그렇죠. 경로 전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임성근 전 사단장의 특별한 관계가 안 나오는데 굳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왜 이걸로 경로를 하느냐. 뭔가 누군가가 사전 입력이 있었던 게 아니냐. 예. 그래서 이제 그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도 이제 있고 나왔던 거고. 또 임성근 전 사단장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연이 좀 있다. 그렇죠. 그래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입력한 거 아니냐. 뭐 이게 지금 두 가지 설이 그 전에 좀 나왔던 그런 거거든요. 것도 있고 또 김건희 쪽을 통한 또 로비도 그렇죠. 있었던 거고. 그렇죠. 그 이제 그런 구명 로비는 이제 의혹들이 통로가 나오는 김건희 거죠. 씨였다라는 예. 의혹도 있고 이것도 밝혀야 되는 거죠. 네, 사실. 그 김건희 특검에 일관되게 강하게 거부하였던 그런 윤석열 네, 맞습니다. 당시 대통령의 사고를 기억합니다. 맞아요. 예. 이 경로의 그 배경에는 김건희 여사 당시에 이 김건희 피의자의 관련성 부분도 그 그러니까요. 탐구해야 되죠. 결국은 돈을 끊임없이 벌고자 하는 그 돈으로 채워지지 않은 욕망과 관련된 뭐 이런 부분 삼부 토건 그 관련성도 계속 수사 중인 걸로 이 보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그래서 최근 한겨레가 보도했네. 어디서 보도했던 게 그 임성근 전 사장의 부인이 김건희 씨 측근하고 통화한 내역을 특검이 잡았다. 보고 있다. 특검이 예, 보고 뭐 있다. 이 이런 보도도 얘기죠. 있었으니까. 예, 딴 데도 많이 보도를 네,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수사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결해가는 과정이니까요. 예. 그렇죠. 네. 근데 이 모든 거에서 결국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불러서 진술을 받아야 되는데 버티고 있다. 이게 내란 특검에만 버티느냐 두 특검에도 마찬가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그러면 이제 얼마나 특검이 증거와 이제 증언을 확보할 것이냐 이게 관건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좀 이렇게 마무리하고 두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